안녕하십니까 셀레발TV 구독자 여러분. 지난 토요일 우리문화 숨결 조선 왕릉팀에서는 서삼릉 일대를 답사했는데요. 지난 영상인 효릉에 이어 오늘은 2탄으로 서삼릉 서쪽 지역에 있는 태실과 왕자, 왕녀, 후궁들의 묘역에 대한 썰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근현대사 슬픈 역사인 서삼릉에 있는 태실을 아십니까? 태실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처음 들어보거나 생소한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 태실 지역은 비공개 지역이었기에 가보신 분도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예약을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태실이란 왕실의 자손이 태어나면 태를 일정한 곳에 묻는 석실을 말합니다. 이 태실 문화는 중국에도 없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풍습입니다. 신라에서부터 시작하여 고려, 조선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조선 왕실에서 자손의 탄생은 국가적 경사였습니다. 왕자 출산은 왕실의 영속성,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진다는 의미가 컸습니다. 따라서 잉태를 염원했고 태교와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과정마다의 의례가 치러졌습니다. 조선 왕실의 출산 문화 가운데서도 아기의 태를 도자기, 즉 태양아리에 담아 전국 각지에 명당을 찾아 묻는 태실을 조성한 안태 문화는 독특합니다. 아기의 태는 잘 갈무리해서 내항아리에 담고 다시 외항아리에 넣어 이중으로 도자기에 담습니다. 태지석, 태의 주인공과 출생일을 기록한 돌과 함께 소위 명당이라 불리우는 곳에 묻고 비석과 조형물을 세웠습니다. 태실 주인공이 왕위에 오르면 각종 성물 장식이 더해져 국왕태실로 위엄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남자의 태가 좋은 땅을 만나면 총명하여 학문을 좋아하며 벼슬이 높으며 병이 없을 것이요, 여자의 태가 좋은 땅을 만나면 얼굴이 예쁘고 단정하여 남에게 흠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 좋은 땅이란 땅이 반듯하고 우뚝 솟아 위로 공중을 받치는 듯 하여야만 길지가 됩니다. 대부분 태실은 왕릉과 달리 하늘과 닿은 산꼭대기에 조성합니다. 태를 묻은 산을 태봉산이라 했습니다. 태봉산이 지도에 오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전국에 수도 없이 많다고 합니다. 태봉이 있어서 태봉마을, 태봉리가 많고 심지어 태봉초등학교 이름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왕릉은 한양에서 백리 안에 조성이 되지만 이에 반해 태실은 전국 방방곡곡 명당을 찾아 조성이 되었습니다. 지방에 가는 이유는 도성과 먼 지방의 백성에게도 왕실이 가깝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왕조와 백성 간의 유대감 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풍수 사상을 신봉하던 시대에 조선의 길지를 왕실이 차지함으로써 왕조의 위협적인 인물이 배출될 수 있는 요인을 없애고자 하는 깊은 의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태실의 불행은 조선 왕조가 막을 내리면서 시작됩니다. 일제는 왕실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조선 총독부에 이왕직이라는 기관을 설치했습니다. 1928년 조선 총독부가 이왕직의 이름으로 태실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전국의 태실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왕실 존엄성 훼손을 위한 것이며 전국 각지에 파악된 태실 54기를 옮겨와 집단으로 모았습니다. 일제는 서삼릉 지역에 묘지석을 세우고 날일자 모양의 블록 담장을 둘러 일본 천황에 참배하는 신사의 모습을 띠게 하였죠. 현지 태실에서 항아리와 태지석만 옮겨와 초라하게 설치하여 식민 통치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날일자 모양 좌측에 오석 비석구는 22기의 국왕태실이고 우측의 화강암 비석군 32기는 왕자녀 태실입니다. 총 54기가 촘촘히 줄을 맞춰 서 있는데요. 표와 같이 원래 있던 태실은 충청도와 경상도가 많습니다. 초라하다 못해 무성의하고 아무렇게 만든 옹색하고 기막힌 공동묘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전국에 있는 태실 상당수가 일제강점기에 독을 당했다고 합니다.
태를 옮길 당시 태를 담았던 조선 백자들은 거의 모두 독을 당해 버렸습니다. 즉 태를 담았던 항아리가 이곳으로 모아들이는 과정에서 가짜로 바꿔치기 했다고 합니다. 그 항아리가 보물급 문화재였기 때문이죠. 지금 태실 비석권 자세히 보면 뒷면 일부가 훼손되어 있습니다. 태실 비석 뒷면에 있는 일본식 연호인 소화 몇 년에 옮겼다는 기록으로 망치와 끌로 쪼아 없애버렸습니다. 누가 언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일본에 대한 극도로 증오심을 갖고 있는 이의 소행이라고 합니다. 서삼릉 태실군 다음으로 태실이 많은 곳은 경북 성주군 월항면에 있습니다. 신석산 아래 태봉 정상에 있는 세종대 왕자 태실입니다. 이 태실은 세종대왕이 직접 장소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1438년부터 이곳의 조성전 태실에는 문종을 제외한 18명의 왕자와 원손 단종의 태실 등 총 19기가 있습니다. 조선 초기 태실 형태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으며 왕실 태실 조성 방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유일한 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왕자 태실이 완전하게 군집을 이룬 유일한 예라는 점에서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삼릉 태실 옆에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각지에서 옮겨온 왕자, 왕녀 후궁들의 묘역도 있습니다. 현재 이 왕자, 공주, 옹주 묘역에는 세종대왕의 장녀인 정소공주로부터 고종 태왕제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왕자묘 8개와 왕녀묘 14기 등 총 22기의 묘가 모여있지요. 또 빈 귀빈의 묘역에 16기, 수귀 묘역에 5개의 후궁묘도 있습니다. 이 각 묘역은 각각 하나의 담장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원래 왕릉 묘역에는 왕과 왕비가 아닌 왕실 사람들의 묘를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제는 멸망한 왕실의 무덤을 집중 관리한다는 이유로 왕실의 무덤을 모두 모아놓은 것이죠. 일제가 의도적으로 왕릉의 부미와 존엄성을 낮추려는 계략에서 이런 묘가 나왔다고 합니다. 광복 후의 일부 도시화 개발의 이유로 이곳으로 이장된 묘도 있다고 합니다. 작은 무덤들이 촘촘히 들어선 이 묘지를 보면 초라하다 못해 기가 막힙니다. 직접 보면 봉분이 굉장히 작고 소박해서 얼핏 보면 마치 유골함 단지를 묻을 정도로 연상되는데요. 조선시대 일반 서민들도 이렇게 작은 봉분은 없습니다. 한눈에 봐도 무성의하게 아무렇게나 모아들인 옹색한 공동묘지의 티가 납니다. 이것이 과연 존귀한 몸이었던 왕자와 공주들의 묘일까요?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 옆에는 후궁묘역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후궁들 16기가 잠들어 있는 묘역으로 이 역시 일제의 만행입니다. 조선의 후궁들은 특별히 권력을 행사하거나 왕을 배출한 몇몇 후궁들을 제외하고는 그리 알려지지 않는 게 사실이고 왕의 첩이란 이유로 역사에서조차 그리 회자되지 못했지요. 일제가 무슨 속셈으로 왕자와 공주 묘보다 후궁들의 묘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요? 봉분 앞엔 혼유석과 향로, 그리가 묘비가 하나씩 놓여 있습니다. 원래 후궁들은 선조 전까지는 궁에서 아이를 낳을 수도 없었고 궁에서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보통의 후궁이나 승은 상궁들은 무척 외로운 삶을 살았는데요. 죽으면 고향에 묻히거나 부모 옆에 있는 묘역에 안장되었지요. 그러나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후궁들인데 이렇게 집단으로 모셔져 있다는 건 우리의 왕실 전통이나 민족 정기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비공개 지역에 숨어 후손들에게조차 무시당하고 움츠리고만 있어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일제의 만행으로 비공개 지역에 있는 비참한 태실과 왕자, 왕녀, 후궁들 묘역에 대한 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썰레발 TV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